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암이라면,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네. 이런 두려움이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 힘을 내려면, 체력을 쌓으려면, 항암을 이겨내려면, 또 몸무게가 자꾸 빠져서 살이 찌려면 특히 단백질, 즉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암이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저는 20년 동안 매일 암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문득문득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네? 이런 두려움이 오지요. 두려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환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들도 보고, 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암이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시기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이겨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뭘 먹어야 하느냐, 뭘 안 먹어야 하느냐, 참 관심이 많으시죠?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저희 병원이 주로 식이요법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전국에서 식이요법 고수들이 많이 와.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고기 먹으면 독소가 쌓여서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고 항암할 때는 고기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고기는 안 좋고 채식 위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암에 걸리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는 당연히 좋은 걸 해야겠죠. 두 번째는 고기는 서구식 음식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만이 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고 대장암이 오고 이방암이 왔다. 나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채식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대사증후군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이건 몇 달 안에 거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상이고 현실은 뭐냐면 첫째, 내가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사오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어. 시간이 없어. 돈도 없어. 풀떼기 맛이 없어. 난 고기가 정말 맛있어. 그리고 난 이렇게 많은 양은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건데 내가 정말 식물성 단백질로만 내 몸을 채울래? 그러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식물을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진수성찬으로 먹어야 돼요. 나물도 여러 가지 나물을 바꿔 먹어야 되고, 곡식도 먹어야 되고, 견과류도 먹어야 되고, 콩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색깔별로 푹 먹어야 되고, 과일도 색깔별로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양이 동물성 음식 먹을 때보다 10배, 20배 이상 많이 먹어야 돼요. 동물성 음식은 칼로리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스테이크 이만큼만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샐러드로만 칼로리와 영양소를 채우려면 샐러드를 이만큼 먹어야 할 거로? 나는 지금 항암해서 한 끼에 두 숟가락밖에 못해. 정말 잘 못 먹고 체중이 많이 빠지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드셔야 돼요.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이 다 장단점이 있어. 동물성 음식의 좋은 점을 들자면 첫 번째, 동물성 음식은 단백질을 봤을 때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섭취해야 할 9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 1년 내내 돼지고기만 먹어도 1년 내내 닭고기만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분히 공급이 돼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죠. 거기에 비타민 B12라든지 또 암 환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철이라든지 아란이 들어있어. 근데 식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타민 B12와 철, 아란, 그리고 아미노산을 추가로 보충해 줘야 돼요.
1년 내내 똑같은 식물만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이 생깁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도 감소되고 모든 게 나빠져요. 현실은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되 반드시 필요에 따라 동물성 음식을 보충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동물성 음식이 암 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장기적으로, 과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먹는 거냐, 지방을 먹는 거냐 헷갈리잖아요? 둘 다 먹는 거예요. 식물성 음식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성 음식은 분리가 안 돼요. 살 속에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이 막 섞여 있잖아요. 마블링이 많을수록 식감이 좋고 비싸고 등급이 높잖아요. 그럴수록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고 고온에 요리하게 되면 발암물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게 되는 겁니다. 동물성 음식이 필요한 암 환자를 설명해 볼게요. 지금 항암을 했어. 그래서 계속 토하고 가만히 있어도 메스꺼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채식만 하라고 하면 완전히 영양결핍이 되는 거죠. 동물성 음식이 완전 식품이잖아요. 칼로리 높잖아요. 식감도 좋잖아요. 소화 흡수도 잘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능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드시라고 해요. 고기 자체를 먹으면 토하는 분들이 있어. 고기조차도 못 먹는 분은 육수를 내서 거기다가 현미죽을 끓여서 이렇게 드세요. 아니면 그냥 그 육수 국물이라도, 삼계탕 국물이라도 좀 마셔주세요. 그러면 진짜 못 먹는 분들은 그 삼계탕 국물만 드셔도 환자가 막 기력이 나요. 이런 분들은 생선 좋아하시면 생선, 아니면 닭고기, 오리고기를 매일 드시라고 해요. 아유, 나는 닭고기 이런 거 싫은데. 난 소고기 좋아하는데. 그런 분은 원래 우리가 붉은색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암 환자는 피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독이 될 만큼 양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고기 살코기를 다져가지고 죽 끓일 때 넣어드리거나 삶거나 끓여서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물성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병원의 암 환자들이 채식 위주의 정말 좋은 식이요법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체력이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고기를 안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채식 위주로만 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기를 먹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요. 만약에 지금처럼 하시면 조만간에 영양소 결핍이라든지 단백질 부족이라든지 면역력 결핍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베이컨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소시지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동물성 음식을 보충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빵점입니다. 제가 이걸 설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 올 때 일단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 하려면 고기는 끊어야 되고 채식 위주로 해야 한다. 그래, 나 할 거야. 자신 있어.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먹는 건 더 힘들고.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걸 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붉은 고기 아니고 흰살 고기고 직화구이로 막 굽거나 태워 먹는 거 아니고 수육으로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육수를 내서 현미죽이랑 드시면 이게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라고 제가 설득을 하죠. 기억이 나는 게 한 6년 전인데 지방에서 사설 구급차를 대절해서 여자분이 오셨어. 이분이 배가 남산만 한 거야. 복수가 차 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이요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식이요법을 하냐? 빨리 지금 응급실 가서 복수 빼세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식이요법 하려고 이까지 왔는데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면 지금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못한대요. 아니, 식이요법을 하려면 뭘 먹어야 식이요법을 하는데 거의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식이요법을 하냐? 그래서 왔잖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진작에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대학병원 치료 거부하고 혼자서 민간요법 한다고 집에 계시다가 이제 복수가 차고 힘드시니까 이제 식이요법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가 누구의 잘못인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아있나 싶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휘발유는 탄수화물이지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 힘을 내려면, 체력을 쌓으려면, 암 환자들이 항암을 이겨내려면, 또 몸무게가 자꾸 빠져서 살이 찌려면 특히 단백질, 즉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힘을 내고 체중이 늘고 줄고는 탄수화물이 지배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거예요. 근육이라든지 장기라든지 효소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항체라든지 이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암 환자는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암은 체중이 많이 빠지잖아요. 벽돌이 많이 허물어져요. 허물어진 벽돌을 다시 재건해야 해요. 근육도 키워야 되고 소화가 되려면 효소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암과 싸우려면 면역세포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들의 재료가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양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다음 주에 항암하니까,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오늘부터 이제 단백질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뷔페 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제 기력이 난다. 그리고 살이 찌고 빠진다. 이거는 오로지 칼로리 싸움이죠. 인풋한 칼로리와 소비한 칼로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많으면 살찌고 기운 나는 거고 반대면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럼 이 칼로리를 지배하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고 또 암 환자 입장에서는 면역세포의 벽돌이 되는 거죠. 항체의 벽돌이 되고 호르몬의 벽돌이 되고 암 환자들은 항암하고 이러면 막 10kg 가까이 빠지잖아요.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수분도 빠지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 창고잖아요. 너무나 많이 안 먹게 되면은 피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붓잖아요. 삼투압이 떨어져서. 그러면 근육에 저장해 둔 단백질을 갖고 와서 피 속에 단백질 농도를 맞춰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악액질로 가는 거예요. 근육이 다 빼빼 말라 있어. 암 환자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은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먹어도 그게 다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닭 먹고 불고기 먹고 생선을 막 먹었어. 그게 입에서 씹어서 이에서 녹여서 소장해서 피로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한 분자 한 분자로 쪼개져야지 그 아미노산이 피로 들어가는데 이걸 하루에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삼겹살 1인분은 우리가 먹으면 그날 다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피로 흡수가 돼서 단백질로 쓸 수 있는데 10인분을 먹었어. 그러면 9인분은 어떻게 되느냐? 9인분은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뱃속에 떠 있는 거죠.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아미노산이 5개, 10개, 20개씩 뭉쳐 있는 거, 얘는 뱃속에서 부패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휴식할 때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그 다음날 변이 묽게 되고 퍼지게 되고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동물성 음식에는 고기에는 질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 방귀 냄새 지독하게 나잖아요? 화장실 냄새가 그 질소가 암모니아로 되는 암모니아 냄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소로 된단 말이에요. 니트로사민이 되면서 독소가 되면서 우리 몸에 해독이 안 되고 독소가 누적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오늘부터 막 고기 며칠 동안 먹는 사람은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기운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올려줘야 하는 거죠. 나쁜 탄수화물 말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암 환자는 자꾸 근육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돼요. 무조건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고기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고기들, 붉은 고기를 가공한 일군 발암물질, 햄, 베이컨, 소시지라든지 아니면 직화구이에서 태운 고기라든지 염장을 한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고기를 드셔야 하는 분이 있죠.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채식만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칼로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식품도 보충하는 그런 합리적인 식단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들이 고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식물성 식재료들과 동물성 식재료를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토양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식물성 재료들, 채소들도 오염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오염된 정도는 동물성 음식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닭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특히 우리나라는 방목이 잘 안 되잖아요? 밀집 사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특히 닭 같은 거는 모어의 포용지 한 장에 한 마리씩 키운다고 하잖아요.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감염이 잘 걸리니까 항생제를 막 쓰고 빨리 자라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써. 막목을 해서 풀을 뜯어 먹고 자란 동물과 인위적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하고는 완전히 그 성분이 다릅니다. 채소가 오염된 것보다는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동물성 재료들이 오염된 게 훨씬 심하다고 말할 수 있어. 오염으로 따졌을 때 두 번째는 동물성 음식이 나쁜 이유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잖아요. 요즘은 또 환자분들이 흑염소 많이 물어보세요. 흑염소, 양고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 돼지, 양, 염소는 전부 다 레드미트이잖아요. 붉은 고기잖아요. 붉은 고기는 세계암 연구기관에서 EA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어. 특히 붉은 고기를 가공하면 이건 1군 발암물질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예요. 이거는 1군 발암물질로 세계암 연구기관에서 규정해요. 그래서 붉은 고기를 가공한 것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이 가공할 때 질소화물이 나와 니트로사민이라고. 니트로사민이 자체만으로는 발암물질 효과가 약한데 우리나라는 또 식습관이 어떻게 돼요? 고기 먹을 때 또 쌈 싸서 먹잖아요. 니트로사민이 채소와 결합하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구이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태우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암 환자가 1군 발암물질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생선 위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묻는 게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 보충을 어디서 합니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고기를 줄이거나 거의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식물성 음식에서 다 보충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콩이지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어. 채식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려면 콩을 많이 넣어야 돼요.
요즘 보면 암 환자들이 두유 제조기 갖다 놓고 콩물 두유 집에서 만들어 드시잖아요. 또 콩을 가공한 두부, 낫또 이거 많이 드세요. 두부 한 모가 단백질이 한 20g 정도 있어. 콩물 안 먹고 두부만 옛날처럼 한다면 두부 한 모씩은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암 환자분들은 현미 많이 드시잖아요. 현미도 단백질이 한 8% 정도는 돼요. 찹쌀 같으면 한 12% 정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야채나 과일이나 고구마나 이런 데 단백질이 들어있죠. 각종 나물이나 샐러드, 또 야채즙을 짜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 시기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건강식을 할 건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식이요법을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의 비율을 결정해야겠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다 그러면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7, 3이나 6, 4 정도로 가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암 환자인데 암을 예방할 목적이 있거나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이제 다 됐고 체력은 정상인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가야겠죠. 그런데 내가 암 환자인데 지금 수술하고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아니면 항암하고 지금 먹지를 못하고 근육이 빼빼 말라서 이럴 때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몸무게 1kg당 0.5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여성분들은 하루에 30에서 40g, 남성분은 한 50에서 70g 정도 필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자체가 만성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소모가 많아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점막 손상도 많기 때문에 점막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몸무게 1kg당 한 1.2에서 1.5g 정도 드셔야 해요. 소화기 개통암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오래 한 분은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져요. 거의 악액질에 빠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무게 1kg당 하루에 2g 정도까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1질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한 70kg쯤 되는 남성분이에요. 그럼 하루에 이분이 7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편하게 소고기로 생각해 볼게요. 소고기 전체 무게에서 20 내지 25%가 단백질이에요.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5g이 들어있는 거예요. 새끼 식사하고 간식도 하니까 거기에 단백질이 들어가지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소고기만 갖고 단백질을 채운다고 하면 소고기 300g을 드시면 거기에 한 70g 정도의 단백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점심하고 아침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간식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오버로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단백이 문제라는 얘기죠. 단백질이 과해지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못 살 때는 고기 못 먹으니까 그냥 고기 많이 먹으면 막 몸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먹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처리해서 피로 흡수해서 소비할 그러한 능력을 벗어나는 단백질은 과단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과한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쓰이지 않고 독으로 작용해서 설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뱃속에 있으면서 피로 흡수가 돼서 온몸에 독으로 작용하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단백이 문제다. 그러나 암 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항암을 하고 많이 못 먹는 암 환자는 절대 과단백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 먹는 양이 작으니까. 이런 분들은 채식만 갖고 안 되고 칼로리 보충이나 영양소 보충이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해요. 특히 암 환자같이 먹는 양이 너무 작은 사람,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막 토하는 분들은 정말 소량을 자주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암 환자들이 이렇게 단백질 요구량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먹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암 환자용 영양캔이 있어. 이게 의료보험도 됩니다. 암 환자는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해요. 물론 이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워낙 못 드시는 분은 그거라도 드셔야 해요. 지금 항암을 하거나 장폐색으로 못 먹는 분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입으로 어떤 영양소도 공급이 안 돼요. 그땐 전부 다 정맥을 통해서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이고 비타민이고 미네랄을 전부 다 정맥으로 바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입에서부터 피까지 갈 수가 없어. 마크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영양 공급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병의 베이스가 식이가 돼야 해요. 우리 정상 몸이 건강해져서 암과 싸우도록 해주는 거죠. 암을 직접 죽이는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잖아요. 수술로 떼내고 항암으로 녹이고 방사선으로 태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상받은 정상세포를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해서 나머지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남은 잔존 암세포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거죠.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몸은 밭의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발암물질에, 기름에, 중금속에 오염돼 있으니까 암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몸의 토양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음식이잖아요. 어떤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토양이 비옥해질 수도 있고 황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24시간 내 몸의 토양에 영향을 주니까 음식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너무 인터넷을 뒤져봐 가지고 너무 편파적인 거, 이거 먹었더니 무슨 병이 나았대. 누가 이거 먹었더니 암에 걸렸대. 이런 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려고 하는 건강식도 있겠죠. 암 환자가 하는 식이요법. 또 암 환자인데 수술이나 항암 전에 체력을 높이는 그 보양식을 해야겠죠. 앞으로 전투를 해야 하니까.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면서 못 먹는다면 그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식을 해야겠죠. 모든 치료가 대학병원에서 끝났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때는 확실한 치료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어떤 병명, 병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고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구태라 어떠한 식재료에 국한된 게 아닌데 많은 환자분들은 식재료에 국한해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근데 음식이라는 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만 먹으면 되는 것은 그건 진짜 없어요. 어떤 식재료들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고 어떤 순서대로 먹고 나서 어떻게 하고 이 전체의 패러다임을 짜는 게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